오늘 주제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오늘 제가 장중에 이제 오늘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종이 공개 방송에서 사실은 좀 목도 아프고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그 얘기를 꼭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루 농땡이 할까 하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오늘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요거래 오실 분들은 오늘 오시면은 약간의 혜택이 있다라는 거 그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여튼 그 오늘 주제를 쭉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일단 요건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그냥 대충 봐야 될 부분이 아니더라. 제가 주제를 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매도 얘기 좀 할까요? 공매도 얘기. 먼저 하도 공매도 많이 얘기하니까 공매도 얘기 잠시 좀 하고 양극재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양극재에서 2차전지로 들어가는 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몇 그 증권사 뭐 리포트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정도거든요. 예. 어쨌든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3일부터 본격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NC소프트 대표 컨빅션 쇼트. 컨빅션 쇼트는 뭔 말인가? 최근에 1분기 실적 전망이 하락했다. 카카오하고 포스코 케미칼 등 목표가를 넘어섰다. 과열이다. LG 디스플레이, 롯데 강남개발 등 시비가 많이 발행돼서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음 달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1년 2개월 만이다. 1년간 증시를 주도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은 증시라는 운동량이 개미들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적수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죠. 개미들과 반대 방향이라 그랬는데 이제 개미들도 공매도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공매도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외국인 매수세를 유입시키라는 긍정론과 주가를 급락시키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거하고 아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공매도 타깃이 되는 것이 어떤 걸까 하는 건데 증권업계는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가가 본래 가치에 수렴한다는 기본 논리에 대입하면 고평가된 종목이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매니저들이 공매도할 종목을 찾을 때 밸류에이션부터 들여다볼 것이다. 뭐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KTB 투자증권의 김경훈 애널은 2주마다 발간되는 롱숏 리스트를 참고할 만하다. 그런 영업이익, 순이익, 증권사 투자 의견 지표를 바탕으로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좋은 종목을 발표하고 있다. 숏 포지션을 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월 현재 고평가 종목 해서 NC소프트 이건 고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고평가, 이마트 고평가, 삼성중공업 고평가, LS일렉트로닉 고평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고평가된 종목이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넘어갔은 종목 포스코 카카오는 목표가가 10만500원인데 11만 9천원이다 현재. 포스코 케미칼은 16만 7천원인데 현재가 17만원이다. HMM은 21,560원인데 31,150원이다. 삼성중공업은 6,720원, 7,390원, 현대중공업 지점 어떻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신뢰성이 있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자체가 뭐 이상한 거니까 원래 목표가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컨빅션 쇼트란 공매도 성공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컨빅션 쇼트. 그래서 컨빅션 쇼트라는 것은 NC하고 셀트리온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타깃이 됐다. NC하고 셀트리온.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저런 어떤 기사가 사실은 조금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김애널은 셀트하고 NC가 최근 2주간의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종목이다. 삼성중공업과 일렉트릭 등 LG 일렉트릭은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적 주행치가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다. 실적 주행치가 내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넘으면 오버밸류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물음표를 다 놨네요. 주가가 평균 목표가를 넘었으면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 HMM,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은 목표가를 넘어섰지만 지금 가장 잘 올라가는 종목이죠. 카카오도 잘 올라가고, 포스코 케미칼도 정말 많은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잘 올라가는 종목, HMM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공매도를 치기가 상당히 애매한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목표가 10% 이내 접근하는 종목,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이죠. 실적 개선될 거다 그러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두산바켓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그렇고, 저런 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제 전환사치가 많은 종목들. 그래서 전환사치 많은 종목으로 뭐 델타 기법을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LG 디스플레이가 전환사치가 많다. 글쎄 LG 디스플레이 좀 많을까요? 화생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강원개발. 그래서 요것들도 전환사치가 많은 기업들이 글쎄 그럴까? 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뉴스 한번 봐볼게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 또 뭐 공매도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공매도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긴 해요. 뉴스들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공매도 체험기. 증권사가 예측한 고평가주에 1억을 넣었더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모의 투자해보니까 3시간 만에 10만원 벌었다. 뭐 그런 얘기들. 쭉 하여튼 공매도 얘기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쭉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매도 관련된 기업들, 여기서는 또 KCC, SKC, SK네트워크스, SK이노베이션, 한국금융지주, 한국콜마를 이제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주문 넣었는데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쭉 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모의 투자해보니까 3시간 만에 10만원 벌었다 이런 것도 있고, 공매도 재개에 떨고 있는 개미들 이주식 담아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낙폭과대주가 반짝 수익 가능성, SK케미칼, 한진, 진우스, 이런 얘기도 쭉 나와요. 그래서 요 얘기가 뭐 여기 다 맞다면,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이 다 맞다면 떼돈 벌잖아요. 근데 꼭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참조만 해보자. 참조해보자. 그리고 이달 들어 대차가 많이 늘어난 종목, 해서 카카오가 어떻고, 현대중공업지주 어떻고 쭉 나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코스닥에서는 고영과 펄어비스, HLB 생명과학, HLB 다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한번 해보자. 예, 참고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릴 종목, 드릴 것은 요런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오늘, 전체 시장은 뭐 5포인트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첨보 솔브레인, 일진 머티리얼즈, SKC, 엑솔루션. 요 내용들 좀 면면을 보게 되면은 제가 얼굴을 좀 지우고 볼게요. 카톡이 너무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카톡을 제가 살짝 지우겠습니다. 카톡을 제가 살짝 지울게요. 로그아웃하고. 소리가 좀 많이 났죠? 요거 좀 지우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을 조금 키워가지고 말이죠. 키워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기가 편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LNF가 좀 올랐어요. LNF. 이게 이제 양극재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좀 올라, 이것도 양극재입니다. 또 에코프로비엠도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예요. 이 이제 양극재 대표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거든요. 양극재들. 그리고 이제 이건 전해질이야. 첨보, 솔브레인, 후섬 이렇게 전해질이거든요. 동아기업도 그렇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SKC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게 동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위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노베이션 같은 2차전지의 셀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양극재죠. 이 양극재하고 그 밑에 있는 전해질, 또 밑에 있는 동박 이런 것이 올랐습니다. 저것들이 왜 올라왔을까? 저것들이 왜 양극재, 전해질, 동박 같은 게 왜 올라왔을까? 이게 좀 특징이니까. 그 위에 이제 전기차도 별로고 그 밑에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같은 것도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왜 양극재하고 전해질하고 동박 같은 게 많이 올랐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에다가 배터리 뭐 소재 이렇게 쭉 했죠. 그래서 양극재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넣어놨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재료들을 제가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재료가 어떤 재료 때문에 지금 올라왔을까 하는 건데, 요런 것들이에요. 자, 먼저 LNF부터 보겠습니다. LNF가 수주 대박이다. 자, 글 보이죠? LNF 수주 대박. SK이노에 1조 2천억의 배터리 분리망을 공급한다. LNF가. 이거 뭐야? 뭐 기사 잘못 나온 것 같다. 예. 제가 잠시 요 밑에를 한번 봐볼게요. 배터리 분리막이 아니라 요 양극재 소재, 이거 양극재 소재인데 이거 그 기사 자체가 잘못 나왔네. 요거에 있던 내용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LNF가 분리막 만드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기사가 잘못 나온 거야.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사가 잘못 나온 줄 아니까, 자, 기사도 잘못 나올 수가 있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잘 보이죠 이제?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 참 제가 좀 잘 보이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안 보이네. 됐다. 이렇게. 양극재 소재업체인 LNF가 이노베이션에 1조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양극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LNF는 지난해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고 테슬라에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테슬라에 납품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또 폭스바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LNF라는 회사가 테슬라가 LG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SK 이노를 통해 가지고 폭스바겐에 납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NF의 작년 매출은 이제 별 볼일 없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규모로. 그래서 주가는 물론 올랐지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읽어보면 이래요. LNF는 원래 그 전기차용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양극재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노베이션과 무려 1조 2천억에 달하는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1조 2천억. 2018년에 SK이노가 폭스바겐과 손을 잡고
폴란드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폭스바겐이 향후 10년간 총 45조 원, 모듈 기존 60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투입해서 9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지금 계획이 이 9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란 말이죠. 9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그게 들어갈 여러 가지 배터리를 갖다가 일단 SK 이노베이션하고 하기로 했단 말이죠. SK 이노베이션이 그 900만 대 들어가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주기로 했어. 근데 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LNF가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물론 LNF에 관련된 얘기도 중요하지만, LNF가 LG 에너지하고 1조 4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이제 그 전에 체결했단 말이죠. 테슬라하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폭스바겐하고 또 이런 걸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LNF의 매출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조 단위의 지금 계획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LNF의 매출을 보면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LNF 한번 볼게요. 얼마큼 되나? 작년도 매출이 얼마인가? 작년도 매출. 자, 작년도 매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최근의 매출액이 2018년에 5천억이었어. 근데 2019년도에 3천억으로 줄었어. 작년도에는 3,500억이야. 근데 올해는 지금 벌써 예상이 8천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8천억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한 3배가량 늘어나는 거야. 이 LNF가. LNF는 그냥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야. 근데 그 LNF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한 3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후년도 가면 더욱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감 잡을 부분은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감을 잡아야 되냐 하는 건데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2차 전지가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또 그게 이제 딸려서 이제 그 재료를 갖다가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에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내년도 후내년도에 매출 계약 같은 것이 엄청난 규모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게 맞춰서 엄청나게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이 정말 그 큰 성장 산업이다. 대단한 성장 산업이다. 그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성장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 진짜로 보니까 오늘 LNF의 계약 규모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LNF. 조그만 회사인데 LNF가 작년도 3천억 밖에 매출 안 한 조그만 회사인데 오늘 뭐 주가는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래서 오늘 장중에 거래 정지 당했어. 거래 정지. 왜 거래 정지 당했냐면은 거래 정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작년 매출액보다도 훨씬 많은 매출 계약을 맺은 거야. 여기 보면 LNF 1조 2천억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 잘 안 보이겠지만 요게 이제 나왔단 말이죠. 요런 것 때문에 거래 정지를 당했다 이거죠. 1조 2천억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크게 급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성장 아닙니까? 성장성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 정도로 급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정말 주머니 돈 쌈짓 돈 다 털어가지고 사볼만 한 거야. 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전기차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열광을 하고 배터리를 사라고 열광을 했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냐. LNF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계약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 내년도 후년도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런 종목들은 주가가 무조건 급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급등을 했지만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많이 급등했죠. 지금 많이 급등했는데 올라간 이유가 분명하고 또 웬만해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큰 계약이 되고 그러면은 거래가 정지돼요. 그래 정지됩니다. 내일 아침엔 거래가 이제 재개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전기차도 그렇고 또 셀도 지금까지는 뭐 LG화학, SDI 이노베이션 별 좀 없는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자동차 지금 그 많던 자동차 뭐 중국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500만 대씩 자동차를 생산해요. 미국은 한 1,000만 대, 평균 잡아 1,000만 대 정도. 그 전 세계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그 많이 생산되는 자동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 생각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종목들은 좀 길게 보고 좀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엄청난 큰 변화구나.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진짜 큰 변화구나. 그래서 전기차랑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뭐 어떤 기업들이 전기차에서 무슨 뭐 부품을 만드는 거 이런 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 똥개 투벌꾸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꾹 들고 가세요. 다 똑같습니다.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안 오른다고 해도 저걸로 갈아타면 또 이번에 또 그게 아니라 또 버린 게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아까 이제 공매도 얘기했잖아요. 공매도. 근데 공매도 얘기해가지고 공매도를 쳐야 돼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첨보도 그래요. 첨보도 지금 뭐 이 전해질 쪽인데 이것도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아. 지금 1조 9천억인데 주가는 뭐 좀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오른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면 제가 보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도 사실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스볼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노스볼트 아시죠?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에서 폭스바겐하고 이제 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노스볼트가 배터리를 만들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양극재 공장도 있어야 되고 동박 공장도 있어야 되고 전해질 공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노스볼트 근처에다가 또 그 동박 공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의 자회사가 만든 거야. 그것도 이제 돈을 갖다 유치를 해서 만들었어. 돈을 유치해서. 그 얘기들도 쭉 나와요.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니 이제 돈을 어디서 받았어. 자회사가 일진 머티리얼즈의 자회사가 여기 보면 뭐 공급 계약 몇 거 뭐 있는데 자회사가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차전지용 일렉포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400억이고 뭐 언제까지다. 뭐 비밀이다. 여기 나오죠. 근데 보면은 쭉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유럽 공급 계약으로 성장성 확보했다. 일진 머티리얼즈 목표 주가 상향. 동박 생산업체 일진 머티리얼즈가 여기 나왔죠. 노스볼트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추진 과정에서 국내 2차전지 소재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노스볼트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금액이 4천억 이에요. 4천억 원. 노스볼트라는 회사 하나에다가 공급하는 게 4천억이라는 말이죠. 4천억. 이 동박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가까이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4월 7일부터
31년 4월 6일까지.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10년 동안이네. 10년 동안에 1만 7천 톤의 일렉포유를 공급한다. 금액이 4천억이다. 연간 400억 정도를 이제 동바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공급이 매진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유럽의 노스폴트, 뭐 미국의 또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배터리를 내재화할지는 모르겠는데 GM하고 LG하고도 또 그 GM하고 또 SK이노베이션도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상 명령이야. 전고체 얘기는요. 전고체는 글쎄 아직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전고체 지금부터 벌써 전고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분리막이 전고체가 되면은 분리막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분리막이라는 것 자체가 음극과 양극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거든요. 근데 그 분리막은 음극과 양극이 왔다 갔다를 잘해야 돼. 그 약간 왔다 갔다를 잘해야만이 이제 배터리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또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분리막이. 근데 분리막의 가장 이제 최고 분리막 기업은 이번에 그 상장된 SKIT. 그게 이제 분리막에서 글로벌 뭐 최고 종목이에요. SKIT가. 일지는 아니고요. 일지는 뭐 분리막의 최고 기업은 SKIT. 그게 이제 그 고급 쪽에서 1등인데 지금 전고체가 뭐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 어떤 사람은 뭐 1927년부터 2027년부터 어떤 사람은 2030년부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 먼 시간에서의 뭐 전고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벌써부터 분리막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먼 얘기를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런 어떤 흐름들이란 말이죠, 지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이제 분리막이 됐던, 전해질이 됐던, 동박이 되었던, 양극재가 되었던, 음극재가 되었건, 네. 그런 것이 뭐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2차전지와 관련된 이런 이제 재료주들은, 계속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뭐 한원 시스템 공조잖아요. 또 만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야. 현대차, 기아차 뭐 전기차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LG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죠. 뭡니까? 모터, 인버터. 또 LG전자가 만들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보면 앞에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있고 오디오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LG전자에서 만드는 거라고. 그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또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명신산업은 뭐다, 뭐 SL은 어떻다, 화신은 뭐다, 승화이텍, 세종공업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전기차 쪽에서 이제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는 얘기죠. 예. 성장주는 그래서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그 LNF가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전지하고 전기차의 성장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LNF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말이죠. 그런 어떤 이성민님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가 2차전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그 LNF에, 지금 이제 LNF만 그런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 맺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터리의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예를 제가 이제 LNF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LNF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씀 이해하시죠? 성장률은 신고가에 살아. 예. 신고 지수에서는 신고가를 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다 괜찮아요. 다 어느 종목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제 전기차나 2차전지 전체가 다 지금 급성장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쪽에 급성장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놀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물에서 놀아라. 종목, 개별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 보세요. 개별 종목을 잘 모르시면은 여우한테 좀 더 가까이 오면 되지 뭐. 인천 여우한테. 그죠?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야지 뭐 이렇게.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면 저랑 조금 더 가까워하는 거죠?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플랫폼 종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카카오가 공매도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공매도 나오면 고맙지 뭐. 고맙다 생각합니다. 공매도 나오면은.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싸게 매수할 기회를 주니까. 고마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공매도 나온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네, 항상목님, 후성은 중국에서 전해질 반도체 가수 공약 큰 청소한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갈까?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기다리면.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종목을 제가 딱 찍어드려서 여러분한테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급성장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한테도 답이 있다는 얘기죠. 네. 카카오 같은 종목에 만약 공매도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고맙죠. 고맙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부진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나오면 바로 잡아 먹을 거라고요. 그러면 공매도 치자마자 공매도 친다면 손실 날 거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차량용 반도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그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안 된다 해서 안 한 건데,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공매도가 나온다면 카카오나 네이버에 공매도가 나온다면 사겠어요. 제가 만약 주식 투자자라면.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공매도가 나온다면 사야 된다. 현대오토웨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오토웨브도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 쪽이니까. 예. 자, 자율주행차 쪽이니까 그런 쪽도 성장 분야죠. 성장 분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기차 2차전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힘주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플랫폼 종목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요즘 굉장히 관심이 있는 공매도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공매도는 사실은 내려갈 만한 종목에 공매도 치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만한 종목이 아니면은 공매도 쳐도 안 내려가요. 자, 오늘도 보시면 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오늘 하나가 해운주들이 좀 주가가 많이 급등했어요. HMM 그리고 페노션이 좀 급등을 했죠. 이 페노션 같은 종목도 그래요. 지금 이제 해운업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페노션이 이제 블럭딜이 나왔어요. 근데 블럭딜 나오고 한 3주 만에 주가가 올라가자고 있잖아요. 되게 이제 블럭딜 나오면 한 2개월 정도는,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꼼짝 못해. 그런데 페노션은 이제 블럭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3주 만에, 한 달 안 돼서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만큼 이제 호재가 많은 종목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악재를 갖다가 사람들이 매수의 기로 삼는 겁니다. 악재를.
예, 악재를 매수의 기로 삼는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페노션도 그렇지. HMM도 오늘 벌써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아무리 HMM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 어떡해. 그쵸.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바로 이제 고점까지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기업 내용이 얼마나 좋아지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 몇 면을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CB가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주가는 치어 올라가죠.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것도 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종목도 몇 면을 보게 되면은 다 이유가 있어. 왜 올라가는지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세아제강지주. 이것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주가가 그동안에 쭉 올라갔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 좋아지니까 올라가면 저런 거에서 공매도 못 쳐요.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 치는 거 아닙니다. 현대건설기계. 아침에 제가 TV에서 말씀드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그죠? 이런 종목들에 지금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네. 다음에 오늘 페노션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도, 현대차 실적도 참 좋게 나왔죠.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현대차 실적도. 작년도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작년 지나자 말자, 여기 현대기아 1분기 달콤하지만 위태로운 출발, 이렇게 나왔죠. 위태로운 출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모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모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팔리냐가 중요하죠. 잘만 팔린다면, 반도체 모자라서 좀 생산 덜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죠? 항상 생산이 남아 돌았지, 수요가 남아 돌았나?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요. 로템에 대해서는 현대 로템이 사실 철도 쪽이 이제 성장 분야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방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근데 철도를 팔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현대 로템 철도를 팔아버린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봤어요. 다른 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철도를 팔아버리면 현대로템은 뭐냐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다.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 실적도 좋고 전기차에서 드디어 이제 아이오닉 5를 각 지점에다가 각 매장에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내내 떠들어가지고 조금 피곤해. 그래서 요약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 지수가 말이죠. 지수가. 자, 요 첫 번째 보자고요. 지수가, 제가 이제 3200을 한 걸 굉장히 좀 의미있게 봤잖아요. 근데 어제 3200을 깼어. 그리고 오늘 주가가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좀 축소시키는, 즉 테이퍼링 얘기를 나왔다.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게 악재됐다 그럽니다.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아무 얘기가 없죠? 그죠? 얼굴이 좀 가려워서. 근데 오늘 우리나라 종합지수의 모양을 보면 장중에 3200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좋은 모습 아니야. 그래서 내일은 지수가 예를 들면 3150까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2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21선까지 내려왔다 갈 수 있겠다. 좀 여유를 가지자고요. 근데 오늘도 봤지만 21선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다 종목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데 약간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성장의 핵심주를 사라. 또 경기민감주 중에서 오늘도 보셨지만 경기민감주 중에서 좀 잘 가는 종목이 뭡니까? 철강주 잘 가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지강이 잘 갑니다. 조선주 좋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뭐 여전히 좋죠. 이것도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차트 모양 아주 죽이죠. 조선 정말 한국조선해양 정말 살만해 이거. 아 정말 좋아요. 이런 거 사세요.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뭐 현대미표조선 이런 건 정말 좋습니다. 조금 밀렸는데 이런 거 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펜오션도 좀 설명드렸잖아요. 펜오션 같은 거 좋아요. 대한 HMM은 많이 올랐지만 펜오션은 별로 안 올랐어. 이제 막 고점 돌파하려고 그래. 이런 거 좋단 말이지, 이런 거. 펜오션. 지금 이제 BDI 지수가 굉장히 막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펜오션. 그 다음에 뭐 이제 은행주도 좋고, 한국금융지주도 뭐 재료가 있고,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뜨는 종목이다. 그래서 그렇게 뜨는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이 매매하면 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 두산인프라코아나 현대건설기계도 좋아요. 요것도 지금 뭐, 좋죠? 차트가 딱 고점 돌파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82,000원에 있는데, 이거 한 12만원까지는 안 갈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저렇게 행보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곧 올라갈 것 같아. 예, 슬슬 이제 10만원대를 다시 도모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결과 맺기를 바라면서, 전여와 함께,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에 방송 출발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마 소리가 좀 안 나가지고 제가 긴급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게 IT 쪽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또 불러가지고 고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방송에 참여해주신 송민성님, 윤대진님, 이송민님, 박주혜님, 모모채널님,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동천옥님, 비전투님, K스카렛님, 따라님, 예, 민정식님, 참 진짜 오래되신 분이죠? 옆골에, 완전히 옆골에, 이제 터줏대감 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부산님, 금강민님도 진짜 오래되신 분이다, 정말. 자, 모모채널님, 새벽소나무님, 네, 반갑습니다. 소나무님, 고래고래님,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경이로운님, 네, 이열수님,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낮 12시에 뵐게요. 내일 낮 12시에. 내일 낮 12시에. 제가 오늘 종일 동안 떠들었더니만 피곤해. 예, 푹 쉬고, 대박매실님, 싫어요. 네. 새벽소나무님, 감사합니다. 한정미님,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뽀시기님, 감사합니다.